큰일 났네. 자, 시작. 리미트 x가 1로 다가갔을 때 g의 fx 값이 존재하면 구하세요. 참 문제 치사하죠, 그죠? 존재하면 구해라.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자, 위에 건 g고요. f 이렇게 되는 거야. 각각 하나씩 구할 겁니다. 자, x가 1로 다가갔을 때 fx를 봤더니 오른쪽에서 가도 1이고 왼쪽에서 가도 1이야. 속성이 약간 달라. 오른쪽에서 가면 1보다 큰 쪽에서 가고 있고요. 왼쪽에서 가면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고 있어요. 됐죠? 그래서 나눠서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x가 1 오른쪽에 갔을 때를 보러 가자. 1 오른쪽에 가면 fx가 1보다 큰 쪽에서 가니까 g에다가 1 우극함수를 구하라는 얘기야. g를 쳐다보러 가요. 1이 어디 있는 거야? 0 5칸 아니에요? 잘못 표현했나? 그쵸. 0 우극한이죠. 네. 함수가 0이잖아요. 그죠? 0 우극한이에요. 0 우극한 값이 얼마예요? 1이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x가 1 왼쪽에 다가갔을 때는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고 있어요. g에 0 빼기, 즉 0 좌극한이라는 얘기죠. 좌극한 값 얼마예요? 2예요. 두 개가 다름으로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오케이, 잘했습니다. 리미트 x가 1로 다가갔을 때 내가 체력이 많이 떨어졌나봐요. 전에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막 풀로 수업하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2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인 거거든요. 계속 연달아 수업인데 조금 힘들어요. 늙었나봐요. 합니다. x가 1로 가요. 1로 가게 되면 fx가 오른쪽에서 가도 왼쪽에서 가도 둘 다 1보다 플러스 큰 쪽에서 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나봐. 하나 갑시다. x가 1 오른쪽에서 갈 때 g에다가 1 우극한값 또 잘못했죠. 0이죠. 0이죠. 컨디션이 안 좋아. 0 우극한값. 그러면 0 우극한값이 얼마예요? 1입니다. 이렇게 되고 x가 1 왼쪽에 갔을 때도 0 우극한이죠. 0 플러스 이렇게 되고 여전히 1이에요. 같죠? 네. 극한값이 1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자, 마지막 x가 1로 다가갔을 때 g의 fx를 보러 가자. 1로 가잖아요. 오른쪽에서 가도 왼쪽에서 가도 뭐지? 그냥 1이야. 그냥 1. 계속 1이야. 계속 1이야. 따라서 x가 1 오른쪽에 간다. g의 1. 또 이럽니다. 이상합니다. x가 분명히 실수하지 마라. 또 g의 뭐예요? 0이죠?
근데 G0이 얼마였었냐면 2였었어요. 너도 2, 나도 2, 우리는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겠죠?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더 가관입니다. 많이 했을까? 이런 겁니다. 많이 했습니다. 자, 기본 문제부터 봅니다. 3-7번. 포물선이 있답니다. y는 x제곱이라는 포물선이 있어요. 파란색으로 봅시다. y는 x제곱이라는 포물선이 있대요. 그 다음에 꼭지점을 원점오라고 하고 점 5와 포물선 위에 다른 점 P를 지나면서 P를 아무 데나 잡으세요. 이렇게 P를 지나면서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을 생각하자. 찐빵을 생각하자. 이제 이렇게 됐어요. Y축 위에 중심이 있답니다. 중심 이렇게 있대요. 그때 점 P가 포물선을 따라 파란색이잖아. 포물선을 따라 5로 갔을 때 이런 얘기죠. 포물선을 따라 5로 갔을 때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극한을 구해라. 이거 지랄입니다.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극한값을 구해라. 잘 봐야 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대로 표현을 해보잖아요. 리미트 P라는 놈이 5라는 곳으로 갔을 때 반지름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이런 거죠? 이렇게 써놓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네.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변수를 설정하고 뭔가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됐죠? 첫 번째, 먼저 P점의 좌표를 이렇게 놓읍시다. A, B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말이야, P가 포물선을 따라 5로 가잖아요. 그러면 A도 어디로 가냐면 X좌표 0으로 가죠. X좌표 0으로 가잖아? Y좌표 B도 어디로 가요? 0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기서 결정을 해야 돼. 이렇게 P가 5로 다가갔을 때 A, B 두 값이 0으로 가는 거잖아. 변수가 두 개잖아요. 두 개니까 혹시 이 안에 관계식 같은 게 숨어 있어서 변수를 하나로 통일할 수 있으면 쉬운 문제가 되는 거고, 관계식이 잘 안 보여서 변수가 두 개 둘 다 보이면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됐죠? 근데 이 문제는요, 포물선 위의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를 뭐로 바꿀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러면 A가 0으로 가는 순간 아주 빨리 0으로 가기 때문에 B가 0으로 가는 건 이제 당연한 스토리가 됐어. 됐죠? 그러니까 A가 0으로 다가가는 상태만 보면 되나봐. 된 거죠? 그래. 그러면 A가 0으로 갔을 때 R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이런 거야. 이 R을 A에 관한 식으로만 표현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전부 다 변수가 A로 통일되어 있을 거니까 극한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됐죠? 된 거야? 그러면 A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하자. 먼저 Y축 위에 중심이 있대요. 요만큼의 길이가 반지름이었겠죠? 반지름은 우리는 R이라고 설정을 했으므로 길이가 R이래. 좌표는 0,R일 거야. 물론 R은 0보다 클 거야. 돼요? 네. 그죠? 네. 그럼 어떻게 하지 이제? R을 A에 관해서 써야 돼. 근데 이 원을 보면 어디에 접해있죠? 중심은 Y축 위에 있고 X축 위에 접해있죠. X축에 접해있죠. 그런 얘기니까 이만큼이 반지름이야. 반지름. 이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러 갑시다. 중심의 좌표가 0,R이므로 X의 제곱. 잘 봐. Y 빼기 R의 제곱. 되죠? 반지름이 얼마? R이었어. R 제곱 이렇게 했죠. 수투 시간에 아니 수원 후반부에 이렇게 했을 거야.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야. 그렇게 배웠을 거야. 그래.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목표가 뭐였지? R을 A로 표현을 할 것. 이거였잖아. 근데 원 위에 점이자 P점이 포물선 위에 점이기 때문에 이 A, A 제곱을 여기다 때려 넣어도 성립할 거야. 동의하세요? 원 위에 점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X좌표 대신에 A를 때려 넣고 Y좌표 대신에 A 제곱을 때려 넣습니다. 이렇게.
R제곱. 이게 기출문제예요. 귀여운 문제입니다. R제곱 R제곱은 사라지죠. A의 제곱 더하기 A의 4제곱 빼기 2R의 A의 제곱 이렇게 전개가 되고 빵 이렇게 되죠. 우리 뭐하러 왔지 여기? R을 A로 표현하러 왔어요. 2R의 A의 제곱이 될 거고 A의 제곱에 A의 4제곱이 됐어요. A 제곱이 앞번 때리면 1 되고요. 여기가 A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R은 2분의 1 더하기 A의 제곱이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러 간다. 리미트 A가 0으로 다가갔을 때 이하로 갑니다. 2분의 1 더하기 A의 제곱이 돼. A가 0으로 갔어. 이게 0으로 확 죽어버리지? 답은 얼마?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반지름의 극한값이 2분의 1로 가겠다 그 소리인 거야. 이 점이 이렇게 쭉 갔을 때 반지름이 2분의 1보다 더 작아지진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원의 방정식 하는 거 다시 써주면. 원의 방정식이요. 기본적인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쪽 보세요. 원의 정의는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로 떨어져 있는 점들의 자취, 이게 원의 정의입니다. 다시 한 정점으로부터 평면상에서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로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 이게 이제 원이거든요.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A, B라 하자,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 하자, 여기 좌표를 X, Y라고 할게요. 그럼 자체 방식 구하는 거니까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중심이 O라고 하면 OP의 길이가 R 이렇게 되는 거죠? OP의 길이가 R. 항상 만족할 거니까. 근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다 보면 루트가 나올 거니까 꼴보기가 싫어. 그러면 제곱을 때려요. OP의 제곱은 R제곱이 돼. 그래서 OP의 제곱은 두 개 사이의 거리잖아요.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 R제곱 이렇게 추론하게 되지. 이때 중심의 좌표는 A, B인데 A, B의 정체가 얘 0대개는 X값이 중심의 X좌표, 0대개는 Y값이 중심의 Y좌표가 돼서 중심의 좌표는 A, B라고 하고요. 반지름은 절대값을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중심의 좌표가 0,R이었잖아. 0,R. 0,R일 거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X 빼기 0의 제곱일 거니까 X의 제곱 더하기 0,R일 거니까 뭐라고 써? Y 빼기 R의 제곱 이렇게 하겠죠? 반지름이 뭐야? R이었잖아? 걔 제곱, R 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야. 이해됐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 보세요. 처음 스타트를 잘해야 돼. P가 5로 간다고. P가 5로 가면 P점의 X좌표도 빵으로 가고 Y좌표도 빵으로 가. 처음에 A, B로 놓고 풀라고 했더니 B가 A제곱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A만 0으로 가면 되겠구나. 반지름의 극한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반지름을 A가 하는 식으로 표시해야지. 목표가 생겼죠? 반지름 A가 하는 식으로 표시하려고 봤더니 원 위의 점이 A 제곱이다 보니까 원의 방식을 쓰고 X좌표 대신에 A, Y좌표 대신에 A제곱을 집어넣어서 관계식을 구하자. 됐죠? 어려워 보입니다만 이거는 기본 수준입니다. 기본 수준. 이제 또 털리로 갑니다. 3-7번 유제. 준비됐죠? 밑에도 가봅니다. 또 원이야. 아이고 이러면 원. 이거는 원 잘해야 된다. 원을 잘해야 기하 벡터에 나오는 2차 곡선을 잘하고요. 원을 잘해야 공간정에 나오는 구를 잘합니다. 참고 가보세요. 원의 방식이 이랬잖아요. 한 평면에서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로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 그렇게 얘기했었죠? 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지. X 빼기 A의 제곱 보너스 Y 빼기 B의 제곱 너가 R제곱 이렇게 썼잖아요. 얘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중심의 좌표는 A, B. 반지름은 절대값 R. 공간으로 확장이 되잖아요. 공간에서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로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 대괄이야. 구잖아. 걔니까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 Z 빼기 C의 제곱 R 제곱. 구의 방정식의 표준형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의 중심은 A, B, C.
반지름은 절대값 그렇게 얘기해요. 똑같아요 하는 게. 할 수 있겠죠? 원문제 보면은 니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접선 이렇게 나오잖아. 접선. 네. 구문제를 보면은 저평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저평면. 평면의 방식을 구하러 가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원에 대한 지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구에 대한 지식으로 바꿔치기를 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을 잘 하셔야 돼. 수원에서 다시 볼 단원이 뭐가 있습니까 하면 원의 방식 보는 것이 일단 1순위야. 이거는. 됐죠? 오케이. 3대 7번 보세요. 자, 넌 또 뭐냐? 중심이 2,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매접하고 일단 그것부터 그립니다. 파란색 중심의 좌표가 2,0이에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이 그려지겠죠? 원이 그려지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일 거니까 어머 휘었어. 다시 마이너스 1 그래도 이건 휘는 거 같은데 1이고 너의 좌표는 1이에요. 너의 좌표는 3이에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일 거니까 됐죠? 그 다음에 얘 외접하고 Y축에 접하는 원의 중심을 P 얘랑 외접하는데 Y축에 접한대. 아우 지랄입니다. 얘랑 외접하는데 Y축에 접한답니다. 노란색 원의 중심을 P라 합시다. P라 합시다. 이렇게 P라 하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합니다. 와 난리 났죠? 수선의 발을 H라고 합니다. 이것을 H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때 중심이 P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한없이 커질 때, 즉 노란색 원의 반지름을 예를 들어 R이라고 뻥을 쳐봅시다. 이렇게 R이라고 뻥을 쳐보자. R이 한없이 커질 때, R이 한없이 커질 때, 무한대로 갈 때 PA분의 PH의 제곱의 극한을 구해라. 문제 이해하는데도 한참을 걸립니다. 자, 똑같이 해볼게요. 넌 또 뭔 소리냐? 반지름이 한없이 커질 때, 즉 R이 무한대로 갈 때 PA분의 PH 제곱의 극한을 구해라 했을 거니까 이렇게 일단 쓰겠죠? 개념상 R이 무한대로 가 PA분의 PH의 제곱의 극한을 구해라 이런 거잖아. 반지름이 한없이 커진대. 이때 오른쪽의 극한을 구하라는 소리는 아마 이런 걸 거야. 저는 너를 R에 관한 식으로 표현만 가능하다면 극한값 구할 수 있겠죠. 다시 R이 무한대로 가는 상태일 거니까 돼요? 반지름이 하나씩 커진다 했을 거니까. 자, 그러면 PA의 길이는 어쩔 거고 PH의 길이는 어쩔 것인가를 봐야 돼. 먼저 PA의 길이는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PA의 길이는 이거죠. 이렇게 외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는 반지름이 R이야. 너는 반지름이 1이었대. 그 PA의 길이는 R 더하기 1이잖아요. R로 표현했습니다. R 더하기 1. 이렇게. 자, 도형을 접근하는 세 가지 원칙. 첫 번째, P. 타고라스의 정리. 두 번째, 3. 각비. 세 번째, 기타 이렇게 있었죠? 기타를 잊어. 그러면 두 개밖에 없잖아. 거기에서 pH의 제곱을 구하래. 야, pH의 길이를 구하랜다? 이거의 제곱을 구하랜다? 그래, 제곱을 구하라고. 근데 말이죠, 이 원이 y축에 접한다 그랬잖아. 봐, y축에 접할 테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냐면 r이죠. 수직이 될 거고. 그 얘기는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야? r이야. 자, 제가 힌트 드렸습니다. P 좌표 아니에요. 잠깐만요. 왜요? 이거 보이냐 이거? 야! 야! 사인 야! 거기까지 안 가도 돼.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 P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거의 길이를 알거든요. 이거의 길이가 아니야. 이만큼의 길이가 2였죠. 네. 요만큼의 길이가 R이었죠. 너는 2 빼기 R이야. 보이세요? 2 빼기 R이야. 그니까 알겠다.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아래에 있는 2 빼기 r이야. 가만히 보면 별거 아니야. 쫄지 마요. 직각계 그래봐야 소용이지 뭘. 여기가 pH거든요. pH 얘기했죠. pH의 제곱을 구해라. 그러면 너의 제곱에서 너의 제곱을 빼야지. 너의 제곱에서 너의 제곱을 뺍니다. 너의 제곱에서 너의 제곱을 빼. 이런 썩을 새끼 필기 하나로 바꿔. 1 더하기 r의 제곱에다가 이 새끼의 제곱을 뺍니다. 2 빼기 r의 제곱을 빼면 pH의 제곱이 나와. 따라왔니? 따라왔니? 네. 그래. 합니다. 리미트 r이 무한대로 가시면 돼. r 더하기 1분의 r제곱 r제곱은 이렇게 털립니다. 여기는 1, 이쪽은 4, 마이너스 3이죠. 2r 마이너스 4r이니까 플러스 4r이 되죠. 플러스 6r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무한대면 무한대잖아. 무한대면 무한대. 무한대면 무한대. 얼마야? 거꾸로 섰다고 몰라? 6. 2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네. 항상 정의를 생각하고 항상 접근하는 방법을 원칙을 세우면 문제를 풀 때 해볼 만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택시 닦고 오. 눈이 정화되고 있죠? 내가 슬기쌤처럼 이뻤으면 니들이 집중을 더 잘할 텐데. 여전히 니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내가 뭐가 되냐? 내가 전지현처럼 이뻤으면 집중을 잘하겠죠. 전지현이 누군지 몰라요? 누구요? 전지현. 아니 아까 슬기쌤 여기 왼쪽 방. 아름다우신 선생님이 계시죠. 자, 야, 그럼 너 혼자 해서 없겠다? 네. 좋았겠다? 모르겠네요. 야, 얼마나 좋아. 자, 깨끗이 지웠죠? 왜 깨끗이 지웠을까요? 세서 많으니까. 아, 그렇습니다. 잘합니다. 잘합니다. 자, 밑에 거 풀어보세요. 이렇게 풀어보세요. 3-8번 있어. 유제 3-8번. 그래요. 안녕하세요. 상이 혼자 들어가고 있어요. 상이 혹시 상은 일이 끝나거든요. 그 금방 그리고 제가 네. 응? 정점하고 중점이. 정점은 가만히 있는 점, 동점은 움직이는 점. 정점은 다른 의미도 있죠? 내가 에러에 정점을 찍었어. 이건 존나 잘해요. 이런 뜻이고. 빨리 가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런 원이 있대요. 정점 가만히 있는 점 a가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b 1,0이 되고요. 동점 b가 있다.
근데 P를 지나는 원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답니다. 아마 P가 여기 있나봐. 접선이 했을 거니까 접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걔가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 하자. 이렇게. 그 다음에 P가 1사분면 위에서 점 B에 한없이 다가갈 때 잠깐 볼래? P점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B로 한없이 다가가겠대. 이렇게. 됐죠? P가 B로 다가갈 때 극한을 구해라. 삼각형 여기다 할게요. 삼각형 POQ 그래. 삼각형 PAQ의 극한을 구해라 했습니다. P가 B로 다가갈 때 그랬잖아요. 그러면 개념상 이런 얘기인 것 같아. 리미트 P가 B로 다가갈 때 너의 극한을 구해라 이런 얘기인 거가. 시작해 봅시다. 먼저 이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므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됐죠? 두 번째 P점의 좌표가 뭔지를 몰라. 뭔지를 모르니까 A, B라고 놓습니다. 이렇게. 그럼 시작. P점이 B점으로 다가갈 때 그랬잖아요. 그러면 X좌표인 A가 어디로 가는 거지? B니까 B X좌표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A는 1로 다가가겠구나. P의 Y좌표인 B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B는 0으로 가겠구나. 자,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 같아. 이건 이렇게 P가 B로 다가간다는 소리는 A가 1로 가요, B가 0으로 가요를 간접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어. 같이 됐죠? 그러면 삼각형 POQ 분의 PAQ를 A와 B에 대한 관계식으로만 나타내면 게임이 끝나나 봐. 다시 이 소리가 A가 1로 가요, B가 0으로 가요 이런 얘기니까 너를 A, B에 대한 관계식으로만 표현하면 게임이 끝나나 봐. A와 B의 사이에 관계식으로만 표현을 해주면 게임이 끝난다. A, B로 표현해라 그 소리야. 됐어요? 여기까지 질문. 없으면 합니다. 자, PAQ가 있어요. PAQ 요렇게 PAQ 이런 삼각형의 넓이란 얘기고 POQ 이런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이런 삼각형의 넓이가 있다 이런 얘기네. 그러면 말이야 PAQ랑 POQ가 여기 밑변이 공유하고 있다. 똑같은 밑변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두 삼각형의 길이의 B가 넓이의 B일 거야. 동의하죠? 그러면 길이의 B만 구하면 게임이 끝나. 가령 길이의 B가 넓이의 B니까 1대 3이야? 그럼 답은 3일 거 아니야. 또 2대 3이야? 답은 2분의 3일 거 아니야. 되는 거지? 되는 거야. 그럼 길이의 B를 추정하러 가자. 길이의 B가 아마도 이럴걸? PAQ 대 POQ니까 POQ의 길이는 이거 구하면 될 거고 PAQ의 길이는 뭐 이딴 거 구하면 될 것 같아. 됐죠? 그러면 얘를 구하려고 해도 무슨 좌표가 필요해? Q점의 좌표가 필요해. 그쵸? 그러면 목표 Q점의 좌표를 구하자. 그러면 끝난다. 됐지? Q점의 좌표를 구하러 갈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접선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를 접점이라고 불렀는데 중심과 접점이 있잖아. 접선과 항상 뭐해? 수직해. 수직. 돼요? 수직. 그러면 이 직선의 방식을 구한 다음에 x절편을 구하러 가자. 다시 직선의 방식을 구한 다음에 x절편을 구하러 가자. 집중! 요 직선의 기울기는요 a분의 b야. 보시다시피 a분의 b. 보이죠? 이게 a분의 b잖아. 이거 a분의 b잖아. 이거 a분의 b잖아. 걔랑 수식할 거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는요 옳지 마이너스 b분의 a야. 근데 지나는 점이 a, b를 지난대요. a, b를 지나고 있대. 해서 직선의 방식을 꾸려보면 y 빼기 b는 마이너스 b분의 a x 빼기 a라 쓸 수 있고 Q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x 절편을 구하셔야 돼요. x 절편을 구하려면 y 대신에 빵 집어넣는데 y 대신 빵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분의 a x 빼기 a가 되고 플러스 바꾸죠? x 빼기 a가 양쪽에 a분의 b를 곱해요. 그럼 a분의 b제곱이 되고 따라서 Q점의 x좌표는 a 더하기
a분의 b제곱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Q자가 X좌표래. 자, 하러 갑시다. 뭐 직각이 풀리겠지. 얘가 a 더하기 a분의 b제곱 컴마 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하러 갑니다. 집중! POQ 대 PAQ만 구하면 돼. POQ의 넓이의 b는 이상의 넓이의 b는 길이의 b가 똑같아. 그러면 OQ의 길이를 구하러 갑니다. 여기서 이거 빼면 되죠? 여기서 이거 빼면 되죠? 그럼 너에서 0 뺄 거잖아? a 더하기 a분의 b제곱 0 뺄 거니까 됐고 분의 PAQ 너는 이거의 길이야. 이거의 길이는 이만큼의 길이에다가 이만큼의 길이를 더하면 돼. 즉 이거 더하기 1이야. 해서 너에다 1을 더하면 됩니다. a 더하기 a분의 b제곱 더하기 이렇게 돼요. 와, 따라서 리미트 P가 B로 갔을 때 A 더하기 A분의 B제곱 분의 A 더하기 A분의 B제곱 플러스 1임을 알아요. 근데 P가 B로 갔을 때 상황이 어땠냐면 A가 어디로 간다고? A가 어디로? 1. B가 어디로? 0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계산하면 되겠다. A 대신에 1 때려놓고 B 대신에 0 집어넣어 1분의 2가 되죠? 답은 2예요. 이렇게. 이 정도 난이도는 4점짜리입니다. 이건 어려운 거였나요? 이 중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이 중에서. 네, 이 중에서는 즐겁게 이런 거는 풀어낼 수 있으셔야 대학이라는 곳을 가기가 좋겠죠. 쌤, 처음에 P를요 여기 위쪽에다 놓고 시작했잖아요. 아래쪽에 P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1사분면에서 움직인다는데? 문제가? 그러더라고. 1사분면 위에서 B로 간대요. 그래서 저기다 넣는데. 지워도 되나요? (5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또 새로운 주제가 좀 바뀌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뭐 의도치 않은 거예요. 이게 약간 물기가 묻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천천히 수업하라. 그래서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는) 같은 유형인데 둘 다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 3-8번을 보시죠. AB 값을 구해라. 1번. 자, 리미트 x가 1로 가고 x 빼기 1분의 ax 빼기 2x 제곱 얘가 b랍니다. AB 값을 정하세요. 분모 0으로 가죠? 분모가 0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값이 존재한다는 소리는 만약에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가 숫자로 가봐. 무한대로 발산해버릴 거 아니야. 근데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값이 나왔다는 소리는 분자도 0으로 갔겠지. 꼴배기 싫은 인수인 x 빼기를 날려야 되는 상황이겠지.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다가 1을 집어넣습니다. a 빼기 2가 0이 되겠구나. 그래서 a는 2예요. 이걸 알고 두 번째 a가 2였을 거니까 2를 때려놓고 이제 계산하게 되면 꼴배기 싫은 인수인 x 빼기 보여야 돼. x가 1로 갑니다. x 빼기 1분의 2x 빼기 2x의 제곱이에요. 꼴배기 싫은 인수가 뭘 거야? x-1일 거야. 그럼 뭐 하면 보일까? 인수분해하면 보입니다. x가 1로 들어가요. 분자가 마이너스 2x로 묶어 x 빼기 1이 되고 분모 x 빼기 1이 됩니다. 이렇게 날려. 정형으로 바뀌었죠 이제? 계산할 수 있는 형태로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두 번째 리미트 x가 1로 갑니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분의 x 마이너스 1이 3분의 1이랍니다. 자,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분자가 0으로 가죠. 분자가 0으로 가는 상태인데 만약에 분모가 숫자로 갔다고 생각해봐요. 숫자분의 0? 그럼 답은 0이었겠죠. 근데 0이 아니고 3분의 1이라는 값을 가졌다는 소리는 분모 또한 0으로 가서 꼴배기 싫은 인수의 x 빼기 1을 날렸다는 얘기인 것 같은 거야. 됐죠? 그래서 첫 번째 분모도 0으로 가겠구나. 무작정 0분의 0 이기면 안 돼. 1 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으로 갑니다. 한 문자로 씁시다. b는 마이너스 a 더하기 1일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분명히 x 빼기 1과 관련된 인수가 있을 겁니다. 리미트 x가 1로 가요. 분자는 x 빼기 1이요. 분모는 여기다 쓸게. x 제곱에다가 플러스 ax b 대신에 빼기에 a 더하기 1 이랬을 거지. 이게 분모의 모습이죠? 얘가 무엇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 반드시 x 빼기 1을 가지고 있을 거야. 확신을 가지고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할 수 있죠. 앞에는 x고요. 뒤에는 a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확인하러 갑니다. 플러스일 텐데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고요. 이렇게 하면 a 더하기 x일 거니까 x의 개수는 a 맞잖아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됐고 항상 확인을 버릇해야 돼. 안 되는 것도 있어. x 빼기를 날렸습니다. 정형으로 바뀌었죠? 리미트 x가 1로 다가왔을 때 x 더하기 a 더하기 1분의 1이 돼요.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a분의 1이 되고 그때 극한값이 3분의 1이랍니다. 이렇게 따라서 a 값은 1이고 a가 1을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그럼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요. a, b 값을 정하게 됐죠.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전형적인 유형들입니다. 기호 문제도 잘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3차 한번 하러 가죠. 유제 3-9번에 3번 하러 갈게요. 유제 3-9번에 3번. 이제 집에 가면 우리 애들 젓갈도 씻고 여기 설거지도 하고 그리고 자야 돼. 너희들은 공부하고 잘 거죠? 그래서 3번! 공부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놓으세요. 저는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제가 가족을 책임져야 하므로 일을 해야 해서 공부를 더 못해서 나중에 돈을 좀 충분히 벌면 와이프랑 공부하러 외국에 나가려고 생각 중인데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자, 애들이 너무 어려워. 3번을 봅시다. 분모가요 x 더하기 3 x 빼기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분모가 0으로 가죠.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데 값이 5분의 1이라는 소리는 분자가 어디로 가죠? 0으로 가는 거야. 0분의 0 꼴일 거야. 꼴배기 싫은 인수가 아마 x 빼기 2일 거야. 첫 번째 x에 2를 여기다 넣습니다. 8 빼기 8 더하기 2a 더하기 b 걔가 0이어야 돼. 넌 안녕? 따라서 b 값이 마이너스 2a네요. 이걸 갖고 놀겠죠. 두 번째 꼴배기 싫은 인수를 날리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때리러 갑니다. 위에 있는 식을 먼저 쓸게요. x 세제곱 빼기 2x의 제곱 플러스 ax 빼기 2a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갑니다. x 빼기 1 앞에 쓸게요. x 빼기 2에다가 x 더하기 3이 되고 분자가 무엇을 인수로 갖고 있을 거라고? x 빼기 2. 그래서 앞에 씁니다. x 빼기 2를 쓰시고 집중! x 세제곱이니까 앞에 x 제곱을 박아놔요. 그죠? 상수항이 마이너스 2a야 플러스 a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x 제곱의 개수가 2x 제곱입니다.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 제곱이야. 바로 튀어나왔죠? 그 얘기는
이쪽에는 x의 개수가 없다는 얘기야. 됐죠? x의 개수가 없을 거니까 마이너스 x로 바로 나왔겠지. 이거 날립니다. 너는 정형으로 바뀌었네. x가 2로 다가가죠. x 더하기 3분의 x제곱. 혹시 헷갈리시는 분은 조립제법 하셔도 좋은데 그냥 하십시오. 1을 넣으면 5분의 4 더하기 a가 되는데 극한값이 5분의 1이랍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고요. a가 마이너스 3일 거니까 여기다 넣어요. b는 6이 됩니다. a 값을 구하죠. 내신에 한 문제가 꼭 나올 겁니다. 59페이지에 기본 문제 쪽으로 가요. 기본 문제 3- 유제를 두 개를 풀겠습니다. 유제 3-10번 보세요. fx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ax 세제곱 bx 제곱 cx 플러스 2. 얘가 투 조건. x가 1로 다가갔을 때 fx의 극한값은 2되고요. x가 무한대로 다가갔을 때 fx는 1이랍니다. f2 값을 구하세요. 구하지만. 자, 보통 이 유형은요, 두 개가 같이 나와요. 이렇게 너랑 너가 같이 나와요. 그럼 무한대로 가는 상태를 이용해서 fx를 추정을 한 후에 계산을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를 보냈더니 1이라는 소리는 말이야, 분자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거든. 무한대로 풀었을 때 1이라는 소리는 분자의 모습이 분모 x제곱의 개수 1일 거니까 분자가 x제곱으로 출발하는 놈인가 봐. 되죠? 자연스럽게 a는 얼마야? 0이야. b는 1인 거야. 됐죠? b는 1인 거야. 그래서 fx를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fx를 이렇게 쓸 수 있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로 쓸 수가 있어요. fx를. 그 다음에 x가 1로 다가갔을 때 극한값이 2라 했을 거니까 걔 하러 갑니다. 얘가 x가 1로 다가간대요. 분모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을 가지고 있을 거고 x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1로 다가갔을 때 분모가 0으로 가잖아요. 분모가 0으로 갈 거니까 분자 또한 같겠죠. 극한값이 2라 갔을 거니까 해서 여기에 이렇게 씁니다. 첫 번째 여기다 1을 대입해요. 1 더하기 c 더하기 d가 0이 되죠. 그러면 d는 마이너스에 c 더하기 1 이렇게 나옵니다. d는 마이너스에 c 더하기 1이 나와요. 해서 저거를 잠깐 써보면 x제곱 cx 빼기에 c 더하기 1이 나옵니다. 얘를 가지고 인수분해를 때리러 갈 거야. 무엇을 인수를 가지고 있을 거야? x 빼기 1 인수를 가지고 있겠죠? 걔를 쓰고 시작합니다. x 빼기 1을 쓰세요. 여기가 x제곱이 앞에가 x를 쓰시고 뒤에가 c 더하기 1일 거니까 이렇게 씁니다. 더하기 없겠죠? x의 개수가 c였기 때문에 확인해보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하면 c 더하기 1이어서 c임을 확인을 했어요. 꼴보기 싫은 인수인 x 빼기 1을 이렇게 나뉩니다. 나뉘고 나면 정형으로 바뀌었죠? x에 1을 집어넣어요. 3분의 2 더하기 c가 되고 극한값이 2였답니다. 이렇게. 따라서 c가 4겠죠? c가 4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d값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cd를 구했어요. cd를 구했을 거니까 c가 4고요 d가 마이너스 5야. 이렇게 f2 무한했을 거니까 여기다 때려넣으면 되겠죠? 되죠? f2 여기다 때려넣으면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해보시고 약분 내고 할 겁니다. 3-11번 합시다. 유제 3-11번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다항함수 fx를 구해라.
다음 함수라는 소리는 연속하는 함수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 기억나시죠? 자, 첫 번째 x가 무한대로 가요. x 세제곱분의 fx 빼기 2x 세제곱 걔가 1이야. 무한대로 가는 상황을 분석해야 fx를 좀 네? 제곱분. 제곱분해요? 아, 무한입니다. 제곱분해. 이렇게 되죠? 무한대로 가는 상황을 분석해야 아마 쉽게 풀릴 거야. x가 0으로 갔을 때 x분의 fx가 마이너스 3이랍니다. fx 구하랍니다. 하자! 첫 번째 상황을 보면 말이야, 분자의 모습이 무엇으로 출발할까? 분모가 x제곱이야. 분자가 뭐로 출발했을 거야? 옳지, x제곱으로 출발했겠죠. 이렇게 그 소리는 fx를 추정할 수 있어. fx가 2x 세제곱이었을 거고 더하기 x제곱으로 갔을 거고 뒤에가 몰라. ax 플러스 b야 하자.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를 이용하러 갑니다. 이 밑에 x가 0으로 가요. x분의 fx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분모가 0으로 가. 분자가 어디로 갔을까? 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그 값이 마이너스 3이었겠죠? 분자가 0으로 가겠다는 소리는 빵빵빵 대입해봐. b가 0이었겠지. 됐죠? 그 다음에 꼴배기 싫은 인수가 x였을 거니까 인수분해 때리는 건데 x를 약분하면 되겠습니다. x가 0으로 갑니다. 약분 때리면 2x제곱 x 더하기 a가 되죠. 0을 때려 넣으면 a가 되고요. 그 값이 마이너스 3이 돼.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a가 마이너스 3일 거니까 뭐 다 했지. fx를 구하라 했으니 아까 b가 빵이었잖아요. b는 안녕 이렇게 할 거고 따라서 fx는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x라 쓰시면 되겠어요. 할 수 있겠죠? b가 왜 0이었어요? 왜냐면 플러스 b인데요. 어디였지? 2x에서 플러스 b였죠? 0분의 0꼴이어야지 마이너스 3이었을 거 아니야. 네. 분자에 0을 딱 때려 넣잖아? b밖에 안 났는데 걔가 0이라는 얘기니까 지운 겁니다. 여기까지가 함수의 극한 기본 문제는 유제였습니다. 연습 문제 풀러 갑시다. 연습 문제 체크합시다. 준비됐어요? 네. 1, 2, 3, 4, 5, 8, 9 1, 2, 3, 4, 8, 9. 네, 6, 7 빼고 다죠. 그 다음에 61페이지 10 12 14 15 17 이렇게도 봅시다. 다 풀면 좋아요. 그 다른 반에 있는 예비고인은 그냥 다 풀어옵니다. 다 풀어와. 그럼 네 이거 다 풀어옵니다. 질문 있니? 없는데요? 응 그래 이렇게 갑니다. 좀 더 어려운 걸 하겠죠 제가. 그럼 실력표현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 실력 정석을 풀기에는 실력이 좀 부족하고 아직은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기본 정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정석을 여러 번 풀면 연습 문제까지 싹 다 풀잖아요. 되게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선생님 그럼 수능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나요? 아니 그렇진 않아. 연습이 좀 더 필요하지. 개념을 잡기에는 좋은 참고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개념 정리할 때는 좋을 거예요. 자, 3-9번을 먼저 할게요. 너희들이 사랑하는 가우스를 위해서 3-9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3-9번 푸는 척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물 한잔 떠볼게요.
반이 지금 3명에서 출발했죠. 1년 후에 몇 명이 되었을지 계속 3명 있는 거 아니야? 제가 설명할 때 잘 들으십시오. 어디서 못 들어. 자, 가우스를 설명을 할 텐데 앞에 잠깐 보세요. 자, 안 풀릴 거야 아마. 가우스 이야기. 페이지. 첫 번째. 정의. 가우스 x는요, 보통 참고서에 이렇게 써있죠.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근데 되게 직관적이지가 못해서 우리는 바꿔서 기억합시다. x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 가장 큰 정수라고 기억합시다. x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 가장 큰 정수. x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 가장 큰 정수. 가우스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정수라고 합니다. 가우스는 정수야. 어떤 정수냐면 나봐봐. 가우스를 나한테 때렸잖아. 나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 가장 큰 정수인 거예요. 되셨죠? 그거로 갑니다. 가우스 3.5 얼마죠? 3입니다. 3.5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 가장 큰 정수. 여기 있잖아요. 마이너스 3.5 얼마죠? 마이너스 2 4입니다. 4 마이너스 3.5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3.5 괜찮아. 마이너스 3.5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 가장 큰 정수.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4일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가우스 3은 얼마일까? 당황하지 말고. 가우스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야. 작거나 같은 그랬을 거니까. 됐죠? 그래서 가우스의 정의를 이렇게 우리는 합니다. 두 번째. 성질, 활용으로 봅시다. 활용. 여기가 좀 중요할 텐데. 첫 번째는요. 쓰면서 줘야 될 텐데. 가우스, 예를 들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이쪽 보세요. 3.4가 있어요. 더하기 1을 했대. 그러면 가우스 4.4니까 답이 4죠?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가우스 3.4에다가 더하기 1을 해도 같은 값인 것 같아. 보이죠? 가우스 마이너스 3.5가 있어요. 계산을 좀 편리하게 하고자 플러스 1이 있답니다. 그러면 가우스 마이너스 2.5야. 되죠? 그럼 답이 얼마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잖아. 걔는요. 가우스 마이너스 3.5에다가 플러스 1을 해도 되나봐. 같은 거잖아. 결과가. 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가우스 x 더하기 a가 있잖아. 그럼 얘는 가우스 x에다가 플러스 a라고 써도 좋다. 단 앞에 있는 x는 실수고요. 뒤에 있는 a는 정수입니다. 정수가 왔을 때는 찌를 수 있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런 거는 어디다 써먹는데요, 형? 얘는요, 이런 데 써먹습니다. x 빼기 1, x 빼기 2 이런 거에 써먹습니다. 얘는요, 이럴 때. 방정식을 푸세요.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데 얘는 인수분해 된 게 지금 아니잖아. 인수분해가 아니잖아. 해서 가우스의 첫 번째 성질로 이용해서 이렇게 찍도록 합니다. 가우스 x 마이너스 2로 찍습니다. 분명이죠? 해서 가우스 x가 1이거나 가우스 x가 2거나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고 x의 범위가 나올 텐데 집중! 가우스 x가 1이잖아요. 그러면 x가 1이어도 좋고 1.1이어도 좋고 1.9여도 좋잖아. 해서 집중. x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하나 큰 2보다 작습니다. 하나 큰 2보다 하나 차이에요. 하나 차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 보세요.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까?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습니다. 1 차이가 됩니다. 그럼 잘 봐. 얘가 그대로 내려와. 얘가 그대로 내려와. 1 큰 거보다 작아. 되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지금 방금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까먹을까봐. 가우스 x가 만약에 3이었대요. 이렇게 3 하잖아요.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
보다 크거나 같아. 뭐보다 작아요? 4보다 작습니다. 가우스 x가 마이너스 3이래요. 똑같습니다.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1큰 마이너스 2보다는 작습니다. 실제 보면 그래요. 그렇잖아요. 마이너스 3을 때려 넣어도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2.1 정도 때려 넣어도 마이너스 3 되는 거잖아. 가우스를 때리면. 됐지? 그래서 그대로 내려오고 1큰 거보다 작습니다. 그대로 내려오고 1큰 거보다 작아요. 이렇게. 그게 두 번째를 합시다. 세 번째는요. 여기는 뭐래? 3.4가 있잖아. 정수 부분은 3이고 소수 부분은 0.4죠. 되지? 틀리러 가자. 마이너스 3.4야.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 소수 부분은 정말 아니야. 아니에요. 다시 묻습니다.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아니고? 4. 마이너스 3이다. 잘했어요. 얘는 마이너스 3 빼기 0.4라는 거잖아. 소수 부분의 정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야 돼요. 상공 시간 한번 했을 거야. 1 빼고 1을 다시 더해주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 더하기 0.6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수 부분 마이너스 4, 소수 부분 0.6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어떤 실수값이 있더라. 정수 부분이 있고 소수 부분이 있다. 소수 부분은요 1보다 작은 양의 소수 또는 0입니다. 항상 양수가 돼야 돼요. 여기서 보면 얘가 정수 부분이야 너가 소수 부분이냐 이렇게 사용로그 시간에 했었을 겁니다. 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가우스 x를 보잖아요. 그러면 x 빼기 알파로 바꿔치기도 좋다. 보이세요? 그렇잖아요. 가우스 x를 보면 x 빼기 알파로 바꿔도 좋다. 되죠? 저렇게 됩니다. 극한 문제를 풀 때 유용하게 쓰이게 되죠. 네 번째. 시간 더럽게 없네. 네 번째를 보면 가우스 x가 있습니다. 베이직 하는 거예요. x가 있어요. 어느 게 크죠? x가 크거나 같겠죠? 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돼요. 뭐보다 클 거냐면 x-1보다 큽니다. 할 수 있겠어요? 이것도 극한에서 많이 씁니다. 문제 받아봅니다. 3-9번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 쓸게요. 3-9번에 1번부터 하러 가죠. 리미트 x가 이 오른쪽에 갈 때 x 빼기 가우스 x 분의 x제곱에 마이너스 4야. 이런 말이죠. 가우스가 두 글자로 뭐였지? 정수! 그래, 가우스가 값을 항상 가져. x가 2보다 큰 쪽에 가는데 즉 2.5, 1 이런 거잖아요. 가우스 때리면 2지 해서 가우스는 값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x가 2 오른쪽에 갈 때 x 빼기 2일 거야. x제곱 마이너스 4 되죠? 0분의 0꼴일 거니까 꼴배기 싫은 인수인 x 빼기를 날려. 뭐하면 날라가니? 인수분해. x가 2 오른쪽에 가요. x 빼기 2고요. 얘는 x 빼기 2에다가 x 더하기 2를 곱해. 그래서 날립니다. 이렇게. 정형으로 바뀌었죠? 이 우극한 값인데 극한값을 함수값처럼 계산하게 될 거야. 연속함수일 거니까 2를 때려주면 답은 4 이렇게 하면 되지? 됐죠? 그래. 이번엔 3번을 풀러 갑니다. 3번을 보시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요. 루트에 가우스 x의 제곱 더하기 x래 빼기 x 거를 계산할래? 그랬습니다. 가우스 들어있으니 꼴배기 싫잖아. 꼴배기 싫기 때문에 뭘 이용하러 가냐면 이거 이용하러 갑니다. 이거 뭔 얘기냐면 가우스에다가 x제곱 플러스 2x였잖아요. 너는 말이야 x제곱 플러스 x에다가 알파 이렇게 빼면 되지. 가우스 주먹은 주먹 빼기 알파
가우스 보자기는 보자기 빼기 알파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지. 그래요? 네. 그렇잖아. 그래서 바꾸러 갑니다. 너는 왜냐하면 가우스를 하면 이 정수값이 나올 거니까 범위에 따라서 정수값 나오고 범위에 따라 정수값 나오고 이러는 거잖아. 극한계산도 되게 귀찮단 말이지. R식으로 탈바꿈을 시켜. 루트에다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알파 되고요. 빼기 x가 돼. 무한대 빼기 무한대예요. 부정형이야. 분모를 1로 놓고 유리화를 때리셔야겠죠. 유리화를 때리라고 합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요. 분모는 너 더하기 너죠. 루트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알파 음에 알파 플러스 x가 되고 분해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일 거니까 x제곱은 딱 틀릴 거고 x 마이너스 알파가 됐어요. 그럼 무한대면 무한대로 바뀌었죠? 앞으로 나가면서 절대값 x인데 x일 거고요. 여기 x가 있을 거니까 2x분 x 답은 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알파는 숫자일 거니까. 아 그럼 알파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알파는 범위가 있잖아요. 1보다 작은 양의 속도는 0인 숫자인 거잖아. 숫자인 거니까 얘는 날리면 되겠습니다. 4번도 합니다. 하자. 예, 4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요. x분의 12 곱하기 가우스 3분의 x 이렇게 있습니다. 출발! 얘 두 글자로 분모, 얘 두 글자로 분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런 거잖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오른쪽에 있는 가우스가 꼴보기가 싫어. 해서 얘 밖으로 갑니다. 어떻게 바꾸지? 3분의 x에다가 알파를 빼는 방향으로 설정합니다. 알파의 범위는 1보다 작은 양의 소수 또는 0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죠. 해서 계산을 마저 해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 x분의 12가 되고요. 곱하기 에이 3분의 x 빼기 3알파가 되죠.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요. 3x 분의 12x 빼기 36의 알파 이렇게 됩니다. 답은 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가우스가 나오면 3번, 4번처럼 변신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고 1번처럼 그냥 값을 계산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 다릅니다. 2번도 변신을 시켜서 계산을 하면 답이 1이라는 걸 알아요. x 더하기 3 빼기 알파로 바뀔 거니까 무한대면 무한대일 거니까 되죠? 잘 메모하시고 연습 문제까지 풀어가지고 오시면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 확인하고 함수 연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뭐 한다고요? 확통합니다. 확통. 고생하셨어요.